강백호 선수 정도급 뭐 잡을 수만 있으면 자리 만들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롯데는 또 절친 한동희, 강백호, 쌍포. 그러니까 이게 두 선수가 한 팀이 되면 시너지가 얼마나 클까라는 상상을 좀 하긴 하거든요. 99년생이니까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전성기에 들어가는 나이인데 사실 그러니까 커리어 하이가 시작되는 나이거든요. 그냥 신체적으로나 기량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조건 100억 스타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구나 이런 수비 포지션 고정 안 되고 선수가 또 좀 마음이 좀 야구에 집중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고 기본적으로 강심장이죠, 강백호 선수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야구 없는 날 라이브 방송, 사직이 들리는 밤에 9월 1일 라이브 방송이고요. 뭐 오늘도 얘기해주신 채팅의 내용들하고 제가 뭐 얘기 나눠보고 싶은 스몰토크 주제 그냥 가볍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겨주신 이야기 여러 가지 앞에 나눴었는데, 유광남 미루 송구는 연습으로 개선 가능할까요? 뭐 제가 야구를 안 해와서 모르겠지만, 근데 뭐 팝타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릎 수술 이후에 사실 눈에 띄게 일어서는 속도가 느려져서 그런 것 같아서 솔직히 이게 연습으로 커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수술을 하고 경과가 되면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되긴 할 거네, 무릎 컨디션이. 근데 모르겠어요. 원래도 도루 조절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원래도 2할 오픈 그 정도인 선수니까 제가 봤을 때 도루 조절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 사실 2할 정도만 해줘도 괜찮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2할 정도만 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1할이 안 되니까 그건 좀 굉장히 아쉽죠.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렇고 돌체님 나승엽 못막공하고 투교할 줄 알았는데 그닥 조성환 그냥 가던데 조성환 시마이네. 뭐 이거는 뭐 타팀 감독이니까 지금은 제가 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럭비 티셔츠가 시원하긴 하다. 예. 그 인강하세요님 말씀처럼 이제 한여름에 유니폼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럭비티가 진짜 시원하고 그 다음에 레플리카 유니폼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7월 파월은 지금 럭비티나 레플리카만 입고 있는데 레플리카가 확실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구멍 뻥뻥 나있는 메시. 옛날 유니폼 있으신 분들은 어센틱이 메시인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거는 레플리카가 메시라서 메시 유니폼이 무조건 시원합니다. 레플리카 없으시면 레플리카 사셔가지고 입으시고, 저도 레플리카를 뭐 그 원정도 살고 가는데 사실 오프 시즌에 만약에 할인이 들어가면 레플리카를 좀 더 사놓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훨씬 시원합니다. 훨씬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쁘지가 않다. 근데 그거 언더웨어를 그 색깔에 맞추셔야 돼요. 검은색 언더웨어를 입으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이 다 비쳐 보여가지고 안에 속에 입는 옷이 좀 안 맞으면 좀 이상한데 그냥 까만 티 입으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아예 언더셔츠 까만색을 입고 입어가지고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그렇고 전주는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으면 이번 주말, 뭐 아니면 이번 다음 주 초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전준우 선수가 가능하면 빨리 나오려고 할 것 같긴 해요. 조금 워낙 지금 팀 상황도 안 좋고 본인도 뭐 책임감을 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 홍민기 선수는 뭐 인터뷰 다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공을 못 던지고 그런 건 아닌데 제구가 안 잡힌다고 감독님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쵸. 전성진님 말씀, 유광남 선수가 이제 항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사실은 적지 않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고, 그래서 좋아질 수는 없고 시즌 정도로 사실 원래 그 정도로 안 좋진 않은 선수니까 저는 2할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릎 수술이게도 좀 시간이 지나고 무릎 컨디션에게도 좀 괜찮아지고 좀 어떻게든 좀 일어나는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좀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도 2할 정도만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홍민기 선수 이번 주 퓨처스 나갈 예정. 사실 홍민기 선수는 저도 사실은 그 홍민기 선수 사실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 한창 많이 나올 때 짧게. 근데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좋지 않게 또 돼버리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복귀한 선수고 사이즈가 구속에 비해 사실 몸이 마른 선수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걱정이 기우가 아니고 이게 진짜가 돼버려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제 경기 라인업 정도면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라인업은 일요일 경기 라인업이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 어제 라인업 그대로 쓰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참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고, 불펜은 근데 불펜 많이 쓰는 거는 사실 김태형 감독 스타일 다 알기 때문에 뭐 새로운 투수가 공급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구단에서도 모르고 영입한 게 아닐 거라서 그냥
불펜은 소모품인 감독이고 그냥 그거를 공급을 잘하는 김상진 코치하고 그래서 세트하고 같이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루비님 최근에 고액 FA 성공 사례가 있느냐? 그 타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S급은 성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S급 그 150억 이상 받는 그런 선수들은 다 이제 성공을 하는데 애매한 A급 선수들은 좀 실패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S급 선수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타자 투수 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타자 FA는 S급은 거의 성공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의지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롯데는 S급을 안 데리고 오죠. 이상한 좀 B급, A급, B 플러스급 이 정도만 데리고 오다 보니까 좀 성공을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타자 FA 중 S급은 거의 다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네 돈으로 따지면, 네 뭐 박건우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고 김원중 선수는 뭐 엄청 성공이죠.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최은성 선수도 그 정도면 뭐 잘해주고 있고요. 김현수 선수가 그러니까 토탈 10년 300억이죠. 네. 그러니까 4년 150억 더하기 6년 150억이니까 김현수 선수는 팀 자체를 바꿔놨죠. 그러니까 AG 입장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300억을 준 게 뭐 팀 자체를 새로 태어나게 한 수준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감독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그냥 팀 체질을 개선시킨 선수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 정도 되면은 팀을 바꿀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한 선수들은 그러니까 S급 아닌 선수들은 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긴 좀 힘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드는 것 같고 구승민 선수는 뭐 구속이 안 올라옴. 그리고 제가 그 퓨처스 봤을 때도 이게 위력이 안 느껴져요. 한현희 선수는 그래도 스태미나,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서 그 이닝 먹방이라도 해줄 것 같음. 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확장 엔트리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사실 1군 타자들을 제압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현희 선수는 그래도 사이드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가비지 이닝이라도 먹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김강현 선수나 박진 선수가 하던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승민 선수는 이닝을 길게 가는 스타일도 또 아니고 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류현진 선수도 그쵸. 류현진 선수도 뭐 원래 그 친정팀 복귀긴 하지만 진짜 크죠. 그러니까 제가 올 시즌 전에 겨울에 약간 전방 얘기하면서 그 올 시즌 하나가 제가 2위인가 한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류현진 선수가 복귀 두 번째를 맞아가지고 확실히 선수단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구장이라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좀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너무 잘해주는 게 크긴 하지만 분명히 그 외국인 투수들이 잘하는데 류현진 선수의 정신적인 그런 그 조언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폰세 선수도 사실 류현진 선수를 보고 온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너무 잘해준 게 큰데 그 중심에 류현진 선수가 없었다면은 그게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구승민 선수는 그쵸. 그러니까 롯데가 또 친정 그 선수들 잘 챙겨주는 팀이긴 한데 근데 또 안 잡을 수는 없는 선수긴 또 했습니다. 워낙 통산 커리어가 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긍정적으로 올해는 안식년이고 남은 뭐 내년에 다시 부활해주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파피님 말씀처럼 폰세 선수가 일본에서 좀 안 맞았다고 하는데 선수도 일본 팀하고,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잘 맞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FA 얘기 갑자기 나왔는데 강백호 선수 뭐 얘기가 나오죠. 강백호 영입. 근데 일단 강백호 선수가 KT에 남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느낌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선수 본인이 일단 포지션 고정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바람이 되게 크죠. 예. 되게 커서 KT에 있으면 근데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는 고정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강철 감독이 KT에 있는 내내 강백호 선수를 와리가리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KT에 본인이 남고자 하는 어떤 충성심이 되게 클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돈 싸움인데 롯데가 돈 싸움에서는 절대 안 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강백호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성적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수비 포지션 고정 안 되고 떠돌아다닌 게 너무 마이너스가 커서. 네. 그래서 수비 포지션만 만들어 주면은 워낙 스타 기질이 있는 선수고
기본적인 그 방망이 재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FA를 해서 타팀 이적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포지션 고정만 되면. 그리고 뭐 롯데에서 영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셀러리컵이 터집니다.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 붙으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나이가 99년생이니까 100억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최근 시즌들이 안 좋긴 하지만 워낙 어릴 때 보여준 게 크고 나이도 워낙 어리고 인재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나이니까 강백호 선수 제가 봤을 때 100억부터 깔고 갈 것 같거든요. 99년생이니까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전성기에 들어가는 나이인데 사실 99년생이면 이제 26살이고 완전 27세 시즌 FA 첫 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커리어 하이가 시작되는 나이거든요. 그냥 신체적으로나 기량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조건 100억 스타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구나 이런 수비 포지션 고정 안 되고 선수가 또 좀 마음이 좀 야구에 집중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고 기본적으로 강심장이죠. 강백호 선수가 강백호 선수 정도급 뭐 잡을 수만 있으면 자리 만들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롯데는 또 절친 한동희, 강백호, 쌍포. 그러니까 이게 두 선수가 한 팀이 되면 시너지가 얼마나 클까라는 상상을 좀 하긴 하거든요. 두 선수가 어릴 때부터 진짜 절친한 친구고, 자 학창 시절 때부터 그 정말 라이벌이자 국제 대회 어떤 클린업 트리오로 맹활약을 해왔는데 두 선수가 서로 의지도 하고 조언도 하는 관계니까 한 팀이 되면 그 시너지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특히 한동희 선수가 어떤 강백호 선수한테 좀 기댄다는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내가 못하면 박효가 해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핵타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동희 선수의 기대감이 과도하다. 근데 그거는 저는 뭐 과도하다기보다는 좀 평가절하가 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우리 팀 선수라서 오히려 좀 낮게 보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단은 23년하고 22년에 너무 못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군대 가기 전에 23년에 너무 못하긴 했는데 그 앞에 시즌들 보면 꾸준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볼산비가 좋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주시가 바뀌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무 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큰 문제였던 멘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는 그런 자신감적인 부분이 많이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 생활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네 군대 갔다 오면 다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뭐 적어도 몇 년 동안 한 1, 2년 정도는.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대호 선수도 3루 봤는데요. 뭐 물론 이제 그때는 유격수가 박기혁 선수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야구를 안 해본 입장에서 덩치가 크다고 수비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넘겨짓는 얘기인 것 같고 상무에서 수비를 3루를 못 보일 정도면 3루수로 안 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3루 수비 상황을 보면 딱히 한동희 선수보다 낫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3루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희보다 나은 3루수가 지금 팀에 있나? 네. 딱히 네. 그러니까 해봐야 지금 뭐 손호영, 박찬영 선수 사실 2루수죠? 2루수인데 어쩔 수 없이 씀. 뭐 또 노진혁 선수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한태양 3루? 이 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한동희 선수가 3루를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고 한동희 선수보다 나은 3루수 자원이 팀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수비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선수가 안 보입니다. 지금 딱 적어놓고 보면은 예,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한동희 선수가 3루수로 먼저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무에서 2시즌 동안 아마 많은 자신감을 얻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있을 때 2군에 썸머건 1군 마음은 기대치보다 낮은 퍼포먼스다. 근데 그게 아마 심리적으로 쫓기는 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를 본인이 못 이겨낸 스타일인데 그 부분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좀 마음이 자라왔기를 바라는 거죠. 네, 군대 생활이라는 게 남자한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저는 한동희 선수는 뭐 워낙 제가 옛날부터 한동희 선수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는 반드시 잘해야 되는 선수다. 그리고 진짜 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안타까운 느낌이니까 어떻게 보면 타자 버전 윤성빈 선수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물론 보여준 건 한동희 선수가 훨씬 많지만 근데 윤성빈 선수도 저희가 포기 안 하고 계속 응원하니까 해내잖아요.
한동희 선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네, 믿고 의심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 하나전 폰세 와이스 표적 등판한다. 이 너무하네. 네, 다음 주 하나전 폰세 와이스 표적 등판. 참 너무하긴 한데 근데 뭐 이겨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정규 시즌에. 그러면은 기존의 전공법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그러면 온몸 비트기로 한 점 짜내기라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전공법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잭로그 선수한테도 5경기 연속으로 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공으로 안 되면 뭐라도 해봐야죠. 진짜 뭐 빠른 선수들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뛰는 야구를 뭐 번트 대가지고 한 점이나 짜내는 야구를 하던지. 네. 하나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2위를 고수를 해야 되니까 네, 당연한 선택이고요. 네. 근데 뭐 또 우리가 불명예의 기록이 또 하면 안 되니까 뭐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되고 어차피 포스트 시즌에 우리가 가면은 만나야 되는 투수들이고요. 어차피 네 만나야 되는 거고 선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나갔을 때 대주자를 빠르게 써서 이제 한 점 짜내기를 한다는 거 뭐라도 수를 써야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리즈니까 지금까지처럼 그냥 해줘야 되는 선수를 해줘야 된다고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패 기간 때 제가 제일 좀 아쉬웠던 게 그냥 불만이었던 게 연패를 속절없이 하는데 그냥 선수들이 해줄 것이다 하고 감독님이 가만히 있는 게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연패 9연패쯤 들어가서 몸몸 비티기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게 좀 아쉬웠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 연패 이후에 그런 좀 학습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뭔가 기존과는 다른 용병수를 써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고참불로 한번 채워보는 거. 근데 고참 선수들이 배트 스피드가 안 빠르기 때문에 이제 폰세 와이스 선수 빠른 볼에 아예 뭐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배트 스피드만 보고 뭐 넣어 본다거나 이런 건 해보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감독 교체 안 한 구단주 대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16연패를 넘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2002년 기록을 깨버렸으면 그거는 솔직히 기다려주길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다행히 그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12연패에서 끊었기 때문에 그나마 뭐 다행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13연패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구단 입장에서 불명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고 이호준 선수나 박찬영 선수가 그쪽 빠른 볼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폰세 와이스 선수 물론 스위퍼에 안 되는 거 크긴 한데 뭐 일단 빠른 볼에 기본적으로 컨택이 돼야 되니까 뭐 상대 팀이 누구를 등판시킨다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뭐 우리가 이겨내야죠. 뭐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파피님 말씀처럼 더 나은 감독이 사실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패 기간 감독 뭐 경질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16연패 이렇게 했으면 대안이 안 보여도 구단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기가 대단히 힘들죠. 왜냐면은 이 분명히 기록을 경신을 해버린 일이라서. 근데 김태형 감독 올 때 제가 했던 말, 김태형 와도 안 되면 이 팀은 진짜 우야노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패를 13년씩 끊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겁니다. 16연패 이렇게 갔으면 경질 안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번 시즌 포시 못 가도 경질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약 기간은 채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김태형 감독이 가면 문제가 그 김상진 코치가 같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투수 육성에서 뭐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은 지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나은 대안이 지금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국 팀을 휘어 잡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 팀인데 김태형 감독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아쉬운 점도 많고 답답한 부분도 진짜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감독이 잘 없긴 하다. 물론 답답한 게 많지만, 근데 이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게 좀 깝깝하기는 하죠. 그리고 뭐 팀이 안 좋을 때는 감독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감독이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뭐 결과 뭐 원인이 뭐건 결과가 안 좋으면은 감독이 결국 선수단 수장으로서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이 책임을 진다는 거는 떠난다는 게 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 먹을 자리, 원래 욕 먹는 자리고 그 리더라는 자리가 투수 갈아먹는 낡은 야구. 근데 저는 뭐 그 불펜 투수 무리시키는 거 이건 한계 같은데 성적 내면 무리시켜도 됩니다. 근데 무리시켰는데 성적 안 나오면 책임져야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를 안 시키고 성적을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펜을 무리 안 시키고 성적 낸다는 거는. 네. 그래서 성적을 내면 무리시켜도 용납이 되는데 무리를 시켰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논리고 롯데는 우승을 노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승을 노리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거는 좀 너무 좀 애석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 전력이었던 시즌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우승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달려야 돼요. 왜냐면 팀이 40 몇 년 동안 우승 전력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는 그냥 구단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고 스탠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9월 1일 시점은 아닌데 8월 초에는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전을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2위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만한 찬스가 안 오는 팀이에요. 이 팀은 어지간해가지고 제가 20년 넘게 야구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기점으로 뭐 모든 게 팍 꺾여버리면서 뭐 이제는 우승을 욕심을 낼 수는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2위를 하면은 욕심을 내볼 수도 있고 도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렵죠. 왜냐면 지금 3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롯데라는 팀이 우승 전략인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어지간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냥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도전을 해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고 3등을 한다면 눈 감아줄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면은 3등을 하면 2017년 이후 최고 성적이니까. 그리고 이 팀의 정규 시즌 최고 성적은 8개 팀 2위가 최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우리 팀이 정규 시즌 전력으로 1위 팀이 될 일은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가을 야구 확률? 근데 퍼센트로 보는 건 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당초 우리가 뭐 12연패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시점에서 또 플러스 3 정도 하는 것도 시즌 전엔 기대를 또 못한 거기도 하거든요. 네. 도이체님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인 플랜 필요하죠. 근데 롯데 자이언츠라는 구단이 그게 되는 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자체가 뭐 갑자기 어떤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생기면 제일 좋은데 근본적으로 그러는 구단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네. 네. LG하고 롯데는 구단이 많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온 바 안에서는 LG 같은 시스템을 할 것일까? 안 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제일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기대가 안 생기나라는 거예요. 이 팀이 지금 44년 동안 구단 운영한 거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LG는 그래도 그러니까 LG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LG 트윈스는 그 최초로 시스템 야구를 도입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불펜 그 뭐냐 보직 나눈 첫 팀이죠. 이광 감독이 그 시스템 야구를 도입을 하면서 첫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LG는 애시당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 팀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걸 하는 구단이에요. 근데 롯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LG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롯데라는 어떤 구단이 따라갈 수가 있을까? 따라갈 생각이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야구를 본 입장에서는 그런 구단이 아닌 것 같아서 애석하게도 네 그런 것 같고 구단주의 철학 차이가 커서 그쵸. 그러니까 뭐 구단주가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뭐 롯데가 그냥 좀 긍정회로를 돌려보면 롯데 우승 네 3위로 업셋 우승만 했죠. 네 2번 물론 2명의 투수가 온몸으로 우승했죠. 네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이런 기적이 아니면 우승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아유 뭐 그런 것 같고 다음 주 로테이션상 국내 투수 근데 지금 이제 4선발로 돌릴 거라 가지고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걸로 보면 국내 투수일 확률이 높죠. 이제 박세웅 그러니까 내일이 박세웅 수요일에 간부와 뭐 그런 걸로 벨라인가? 이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벨라 선수는 약간 끝날 때쯤은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공인구가 한번 그 익히면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적응 기간이 필요 없는 투수가 필요했는데 적응할 시간이 없는 팀이었는데 그 못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실패를 한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해도 왜냐면 앞에 4경기를 날려먹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해서 8번 나오는데 4번을 못 해버리면 네 뭐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남은 4번을 잘하기를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또 아무튼 야구 얘기는 이 정도로 계속 하다 보면 뭐
깝깝한 얘기만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로망님 최고 아쉬운 점은 12연패에서 5연패 했을 때 라인을 확 깔아펴서 파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론이긴 한데 5, 6연패 시점에서는 저는 갈아엎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8연패 시점에서는 사실 끊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온몸 비틀기. 네. 그러니까 6연패 시점까지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막 갈아엎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8연패 이 시점부터는 뭐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승부하는 그 경기들에서 그때 진짜 온몸 비티기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좀 과하게 얘기해서 뭐 선발 투수를 땡겨 쓰는 강수라도 더 가지고 연패를 끊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연패라는 게 그만큼 끊기가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전 문화일 때처럼. 네.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어떤 선수들한테 믿고 맡기는 운영으로 결국 탈출을 못했으니까.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죠. 그러니까 하나전 때는 못 이긴 거는 사실은 좀 어쩔 수 없다고 봤는데 삼성전은 잡아야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못 끄는 게 결국 연패가 너무 길어졌고, 그때만 끊었어도 우리가 그래도 3위 정도는 지금 좀 여유는 없어도 3위를 충분히 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됐을 텐데,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고, 레전드 유니폼 가격은, 레전드 유니폼이 뭐죠? 레전드 유니폼 뭐죠? 그건가요? 그 챔피언? 네, 이거는 뭐 레플리카부터 프로페셔널까지 나와 있어서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네, 다양하고, 밤한개님, 우리는 왜 가나 초콜릿 콜라보만 입냐? 하츄핑과 크롬이도 입었는데 뭐 가나가 자사 제품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이고, 레이에스 재계약 뭐 이런 얘기가 제일 어렵죠. 레이에스 재계약. 근데 저는 수비가 멀쩡하게 내년에도 가능할까? 이거를 보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망이만 보면 재계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게 더 낫다 입장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가 모자란 게 아니고 팀 구성상 거포가 없어서 그런 건데, 거포를, 그러니까 외국인 거포를 뽑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이제 수비가 과연 멀쩡하게 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비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거의 뭐 반지타로 나오고 있는데 햄스트링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지고 수비를 반도 못 보면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비를 못해도 반 이상은 봐줘야 되는데, 이게 좌익수 수비를 반은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팀이 지명타자로 쓸 선수가 너무 많아서 외국인 선수가 지명타자를 반 이상 뺏어 먹으면 우리 팀이 쓸 수 있는 패가 너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비 컨디션을 팀에서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팬 입장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풀타임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사실 저만한 좀 종합적인 능력에서 저만한 선수 구하기 힘듭니다. 네, 힘든데 결국은 수비 여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방망이 이제 견적이 나왔잖아요. 뭐 좋든 나쁘든. 네, 확실하게 이제 견적이 있는 선수니까 그 능력을 데리고 갈 만큼의 어떤 수비가 받쳐주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작년엔 이 정도 아니고 올해는 수비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수비를 못해요. 작년에 못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명타자로 냅두고 쓸 수 있는 생산력은 아닌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 못 보고 지명타자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정리, 지명타자 레이에스면 어렵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왜냐면 저렇게 되면 우리 팀에서 지명타자 들어갈 선수가 너무 많은데 저 레이스 선수 혼자 먹고 있으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타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수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타자로 레이스 선수가 한 시즌 내내 차지하고 있으면 팀이 안 굴러가요. 우리 팀 지금 구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가 방망이를 못 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레이스 선수 넘어가고요. 자, 레이스 패스.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외야에 서 있는데 수비가 지금 같으면 투수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레이스 선수도 이제 94년생이니까 사실 나이가 작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 워크의식은 너무 좋은데 약간 수비 못 보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못 보면은 좀 더 이제 장타가 많아야 되는데 뭐 그게 바뀌진 않을 것 같으니까 딱 15홈런. 네, 그 정도로 계산이 이제 서는 선수니까요. 그런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가볍게 준비한 스몰 토크 주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가나 초콜릿 유니폼. 네, 이 얘기하자면 저는 실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모자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자를 사지 않을까?
산다면. 근데 모자를 제가 안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니폼이 너무 샌디에이고하고 똑같아가지고 너무 똑같아서 별로인 느낌? 그런 느낌이고, 호세 선수는 외야를 꽝으로 해도 괜찮죠. 타격 생산력이 뭐 급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하고 호세 선수 정도 치면은 뭐 지명 타자만 쳐도 됩니다. 그 9월 4일 세일은 지난주 사직 경기 때 포수 후면서 광고판이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도 뭐 팝업도 해가지고 팝업 광고도 없고 해서 모르겠는데, 뭐 구장 광고에 저기 붙어 있었으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파이어님, 이 팀이 마케팅이 구단이라고 하지만 여유도 정도 유니폼 파는 거 좀 심하지 않나. 근데 뭐 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사는 건 소비자의 뭐 마음이고, 저는 그냥 상품이 내는 거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 사라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선택지를 주는 거잖아요. 사고 안 사고는 뭐 소비자 마음이니까 그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프로 구단이 프로 스포츠로 돈 버는 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테루 마킹 이제 빨리 보여달라.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최동원 선수 생일이 아니고 기일이지 않나요? 네, 기일일 겁니다. 네, 기일이고 9월 14일 제가 그 기일 시리즈는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매년에. 네, 그렇고 호세 선수는 뭐 수비 못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죠. 네, 네, 그런 것 같고. 폴리테로 마킹지가 근데 이제 응원단 마킹 통해서 폰트 그런 건 이미 좀 노출이 됐죠. 근데 이제 어떤 선수를 내줄 것이냐, 그게 좀 관점인 것 같고요.